자, 월요일 대행진 생활 법률이 있는 날입니다. 사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30대 중반에 크진 않지만 고깃집을 오픈했고 처음에는 장사가 곧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처음 차린 가게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종업원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꾸려갔는데 장사가 안 돼서 결국 빚만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젠 됐다, 힘내보자 했지만 여전히 장사는 안 되고 재료비는 오르고 지금까지는 카드로 돌려 막으면서 버텨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빚만 1억 원이 넘었고 장사도 안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포기하긴 그렇지만 파산 신청을 해야 할까요? 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만 이들 멋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따라해 헌법에 적힌 대로. 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법대로 해 법대로. 네, 법대로 반갑습니다. 해. 오늘 예. 개인 파산과 관련된 사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사례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청취자들 의견도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문자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변호사님. 예예. 사연자분의 경우 진짜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30대 나이 뭔가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이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예, 신청 자격이 되시면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빚 갚는 게 어려울 때 파산 신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개인 회생. 자, 이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가요? 네, 이제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는 이제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요. 빚이 이제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다, 갚을 네.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파산으로 가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 이자는 100%까지 면책을 해주는 그런 아주 좀 특수한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소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일할 능력이 없어서 아프시거나 이러시다고 한다면 이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네. 또 소득이 너무 좀 적어서 생활비 쓰고도 이렇게 모자랄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빚을 하나도 갚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다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다 갚고 남는 채무 전체는 다 파산 면책해서 전부 채무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네. 자, 이제 개인 회생이라 그러면 이제 회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자, 소득이 있는데 소득에 비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그 소득으로는 빚을 갚기에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저로 쓸 수 있는 생계비, 생활비 같은 것들을 월 평균 소득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해주고 남는 채무들에 대해서는 이건 면책을 해줘서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연의 경우 고깃집을 운영하시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개인 회생 신청은 가능할까요? 네, 사업 소득도 이제 최저 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요. 개인회생 조건에서 중요한 건 이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네. 분들은 빚이 너무 큰데 소득은 이 정도 되지만 그런데 재산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빚을 매월 채권자에게 갚는 조건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매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아르바이트냐, 아르바이트도 되고요. 비정규직 됩니다. 일용직, 이런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확실한 수입만 보장되면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꼭 급여 소득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사례처럼 이렇게 개인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같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 회생을 하면 이제 매달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회생 관련돼서 이제 변제금,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될까?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까 하는 것이 이제 법원하고 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 변제금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숫자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아무래도 부양해야 되니까 최저 생계비가 높아지겠죠. 예. 자, 먼저 소득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있고 또 매출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월 평균 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업 소득자 말고 월급을 받는 급여 소득자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뺀 실수령액 금액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월 평균 소득을 정하고요. 네. 여기에 부양 가족 수를 확인해서 최저 생계비를 빼게 됩니다. 네.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제 수입이 300만 원이다. 근데 나 혼자 살아요. 네. 이렇게 되면 1인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 최저 생계비는 133만 원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167만 원씩 매달 변제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음. 3년에서 5년 정도 하게 되면 꾸준히 갚으면 이제 면책이 되는 겁니다. 네. 변제금이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혹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 사안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변제금 관련해서는 이제 생활비라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월세, 또 병원비, 부양료 같은 이제 추가 생계비도 적용을 받아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지출한 내용만 갖고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출금된 내역이 계속 있었고, 또 지출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냥 줄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소득이 200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월세 100만 원이 곳에 살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법원이 보겠죠. 그래서 사치행위라 소득에 비한 사치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제금이 얼마로 산정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는데 이 법원 판단을 여러 가지로 이제 주장하고 도와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걱정은 당연히 타당하신 거고요. 개인회생 자체가 이제 낮은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용 거래를 회생 기간 동안에는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대출도 신규로 받을 수가 없고 이 연장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저 생계비로만 이제 생활을 하고 나머지 모두 빚을 갚아야 하니까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개인회생은 사업이나 직장을 계속 병행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은행 거래나 계좌 개설과 같은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은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계속 받으세요. 네네. 빚 갚으라는 전화 음. 받게 되시는데 이런 전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법원이 이런 압류 독촉 관련된 전화를 막아주고 빚 독촉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될 수 있게끔 해서 정상적으로 상황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성해 줍니다. 또 네. 인가가 되게 되면 이 연체 기록도 삭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네. 이제 도산 전문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산의 경우에 이 부산에 도산 전문 법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 부산 회생법원이라고 하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서울과 부산, 수원에만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가 있고요. 고민되시는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재기할 수 있는 돌파구를 꼭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